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 동사편 11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 응용해서 계속 연습을 할게요. 자, get은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나한테 뭔가가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내 의지에 상관이 없든지 그냥 알아서 그냥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챙겨오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뭔가가 나에게 들어오면 get이다. 그런 식으로 쓰이는 용법이 가장 흔하고 그거 말고 또다시 쓰이는 게 힘 움직임인데 얘가 주인공이 자기가 혼자 돌아다닐 때는 진짜 움직이는 뜻 그대로 썼었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갔어요. I get to school.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갔습니다. I got up.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갔어요. I got down.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상태가 움직이게 되는 거. 그게 결국 변화죠. 네. 변화라는 건 상태의 움직임이니까 그것도 I get sleepy, I get hungr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는 거 말고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한테도 힘이 가해지면 받을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니까 얘한테 힘을 줘가지고요. 뭔가 힘의 정의에 따라서 원래 얘의 위치가 바뀌든지 상태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얘가 어떤 동작을 하게끔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은 위치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발상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죠. 우리말은 알아서 서술어가 완벽하게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하는 게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서술어, 이 고정된 서술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영어권 아이들은 그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는 이 물리적 위치만 관심을 갖고 얘가 어떤 대상의 위치를 바꾸면요. 이 대상의 물리적 위치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얘는 이거 이게 나눠서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드렸죠. 이러이러한 이런 서술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일으켰어요. 아, 일으키다도 알고 보니까 대상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내가 책을 꺼냈어요. 아, 책의 위치가 바뀌는 거구나. 꺼내다 서술어도 그렇게 서술어 드리는 거 위주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페이지도 보면요. 제가 이 같은 그림을 그려놨죠. 주인공이 룰루랄라 하면서 얘한테 힘을 가하면요. 얘의 방향이나 상태, 제가 위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재에는 방향이라고 드렸죠. 방향이나 위치나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방향, 상태의 동작을 바꿉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특히나 방향 관련된 표현은요. 밑에 있는 예문 두 개는 우리 같이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빌딩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He got me. 네, 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빌딩 바뀌니까 out of the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우리 꺼내다 서술어도 사실은 대상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in, out을 설명을 할 때 내가 들어갑니다. I get in. 내가 나갑니다. I get out. 이때 in, out을 주인공이 직접 이동하는 거에 쓸 때 특히나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죠. 그때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할 때 그때는 주인공이 뭐였어요? 말을 주어로 썼었죠. 그럴 때는 서술어가 우리말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오다라는 서술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the world didn't get out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he word didn't get out of my mouth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마 그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주어를 말로 쓰느냐 아니면 나를 쓰느냐에 따라 서술어가 달라졌고요. 그걸 영어에서는 쓰는 표현의 방식을 약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러면은 I couldn't get the word 일단 말의 방향은 어쨌든 나가는 거죠. 그럼 I couldn't get the word out 이렇게 쓰거나 out of my mouth 입 밖으로 못 꺼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자, 서술어를 알고 보니까 우리말처럼 알아서 얘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걔가 주인공이 직접 이동하는 서술어인지 아니면 대상을 움직이는 서술어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자, 이
위치를 바꾸는 건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상태를 바꾸는 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 바꾼다는 거는 뭐 할 때 쓰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이제 걸레를 빨거나 행주를 빨려면 일단 수건이나 걸레를 물에 적셔야 되죠. 자, 내가 수건을 물에 적셨어요 이럴 때, 수건을 적셨어요 이럴 때 우리말은 여기 있는 서술어가 뭐예요? 적시다예요. 자, 이 적시다라는 서술어를 영어에 서술어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자, 그걸 아시면 걔를 나중에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나의 이 동작, 적시다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젖으면 되죠. 그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적시다는 나중에 soak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 wet은요 동사가 아니라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자, 내가 수건을 적셨어요. 그러면 수건을 적게만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I got the towel we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뭔가 약간 안 맞아요. 아니면 뭐 냉장고를 뒀는데 뭔가 약간 기울면서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책상을 고르게 맞춰줬어요. 아니면은 냉장고가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길래 내가 냉장고를 고르게 맞춰줬어요. 이 맞추다라는 서술어 모르겠죠? 와닿지도 않아요. 자, 이런 서술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책상에 안 기울면 되죠. 냉장고가 기울지 않으면 되죠. 자, 우리 기울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밑에다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끼워 넣죠. 네, 그 끼워 넣는 거. 네, 우리 동네 말투로 얘기를 하면 뭐 공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뭔가를 끼워 놔요. 그거는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들은 이제 두꺼운 종이를 끼워 넣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동전을 끼워 넣는 집도 있고요. 지금 또 특이한 집들은 화투장을 예, 끼워 넣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쨌든 끼워 놔서 내가 얘가 안 기울게만 하면 되죠. 기울지 않고 평평하게 양쪽이 고르게 맞는 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데 굉장히 낯설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조금 익숙지 않은 even이라는 상태를 써가지고요. 근데 이 even이라는 상태의 표현이 미국 5살짜리 애들은 굉장히 쉽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얘만 알면은 미국 애들은 당연히 책상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I got the desk even. 내가 힘을 줘서 그냥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get 동사의 특징이 제가 get이 원래 뜻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뜻을 고정해 준다고 했죠. 뒤집어서 말하면 뭘 하는지 모르고 힘을 주면은 get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어떻게 맞춰줘요? 이럴 때 종이를 끼우거나 화투장을 끼우거나 뭐 동전을 끼운다고 얘기를 했죠. 자, 아니면 가구 같은 경우는 다리가 몇 미리 이상 차이가 나면 뭐 사포로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톱으로 약간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어떻게 맞춰주는지 그 구체적인 동작을 알 수 없는 게 get이에요. 그걸 구체적인 동작을 아시면 나중에 이거 바꿔주시면 되죠. 그 동작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서술어 주인공 혼자 돌아다닐 때도 얼마든지 많이 봤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내가 책상을 맞췄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어떻게? I got the desk eve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회화 시간에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 차를 빼는데 정말 살짝 앞차를 약간 박았나 봐요. 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변을 살펴봤는데 CCTV도 없고 아저씨도 없고 하필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갈등을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차 주인이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차가 정말 멀쩡한데 딱 한 군데만 약간 손상이 간 거예요. 그 손상 간 부분이 뭐였냐면 차 번호판이 어떻게 박았는지 몰라도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접혔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차 번호판이 이렇게 접혔는데 걔를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니까 펴지더래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만 펴놓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자, 번호판을 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말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나 폈어요 번호판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자, 영어권에서는 내가 펴다 서술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얘만 평평한 상태가 되면 되죠. 구부러진 상태가 아니라 평평한 상태. 이 단어는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flat. 이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고 평평한 게 flat이고요. 아까 even 같은 경우는 기울지 않고 고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 한글로 쓰시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번호판을 폈어요. 어떻게? I got the 번호판 fl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번호판은 있는 단어 그대로 써요. 번호 뭐라고 해요? number. 그 다음에 판때기를 pla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 got the number plate fl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말에 서술어 모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발상이 영어에서 발달한 이유는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은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내가 폈어요 번호판을 이렇게 동사를 꼭 알아야지만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 영어권 애들은 애초에 이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서술어의 본질이 얘가 필요한 이유가 이 대상의 위치나 상태나 동작을 바꿀 때 쓰는 거였으면은 그냥 얘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동사를 몰라도 써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이게 영어권 애들이 정말 몇 단어 아닌 걸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원어민이 말하는 얘기는 들어보면은 대충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말도 안 하고 되게 쉽게 잘해요. 근데 같은 상황에 이제 나도 맞장구 쳐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마디 해보려고 하면 나는 진짜 이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는 같은 상황에 이 서술어가 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권 애들은 이때 위치나 상태로만 계속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우리 딱 들으면 바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특히나 제가 이 상태를 표현하는 이 두 번째 이 패턴, 이렇게 어떤 대상에 힘을 줘가지고 위치나 상태를 바꿔주는 이 패턴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